현존하는 코인이 종류가 몇 개나 돼요? 이게 셀 수 있어요? 한 2만 개쯤 돼요. 디파이랑 거래소가 있는 거고, 보험도 있는 거고, 또 헤지펀드 같은 것도 있고, 금융이 그냥 다 옮겨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디파이에서 청산 어떻게 나오냐. 뭐 아직 콜이 안 오고 그냥 알아서 청산돼요. 전화 안 와. 근데 제가 그때 썼던 방식이 뭐냐면, 그 코인 가지고 뭐 몇십억을 벌었네, 몇백억을 벌었네 이런 사람들 막 좀 인터뷰도 나오고 무기명으로도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실제 그런 사람 주변에서 좀 보셨어요? 아니 나도 정확히 그분이 이제 얼마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되게 아마 한국에서 비트코인이 제일 많은 사람일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누가요? 제가 만났던 사람이. 저는 약간 김서준 대표 아니야? 김서준 대표라고 해시드라는 블록체인 VC 하는 있는데 그 김서준 대표가 저는 제일 많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김서준보다 더 이분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뭐 다른 일 때문에 이제 만났는데 되게 그냥 저보다 또 어리세요. 약간 되게 그냥 되게 나오셨더라고요. 어디에 나와요? 이게 밥 먹으러 나왔는데 그냥 되게 편하게 나오셨어. 네. 편하게 나왔어. 원래 저기 슈퍼개미들 다 반바지에 쓰레빠 끌고 다녀요, 여의도 이렇게. 네. 근데 편하게 나와서, 근데 뭐가 있었냐면 그때, 아무튼 이분이 어쨌든 간에 블록체인 생태계, 비트코인 생태계를 위해서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제가 있었던 무슨 법학회니 이런 데를 해가지고 무슨 재단을 만드는데 약간 도네이션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나오신다고 하고 했길래, 저는 그때 처음 봤는데, 제가 아는 분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분이 그분인가? 그래서 되게 의외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해요. 진짜 부자가 맞나라고 했더니, 그냥 유유히 밥을 먹은 다음에 그냥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뭐야, 그게? 집이 네. 시그니엘. 네. 네. 그거야, 아무튼.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초창기에. 엄청. 마운트 곡스라고 2014년에 터졌던 세계 최대 거래소 해킹 사건이 있거든요. 예. 그때도 있었대요. 그때도 있었대요. 그럼 거의 한 7년 이상 갖고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초창기에 투자한 금액도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 한 몇백만 원어치만 사놨어도 지금 맞아요. 그리고 이분이 아마 돈 되게 많이 버셨던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더리움이 다오 사태라고 해킹은 아니고 약간 버그인데 어쩌고저쩌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오 사태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포크가 일어났어요. 네. 그때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을 했죠. 왜냐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때 몇천 원 막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에서 막 비트코인 망한다 그럴 때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손절을 해가지고. 그때는 비트코인 망한다는 소리도 안 나왔어. 언론에 그냥 아무 얘기도 없었던 시절인데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자기는 이더리움을 정말 쓸었다고 다 쓸어서 사들였는데 당시 그렇게 이더리움에 대해서 찬양하던 사람들이 딱 다오 사태 터지고 나니까 딱 입 싹 닫고 아무도 이더리움 쳐다도 안 보는 거 보면서 야, 나는 너무 약간 황당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이더리움을 몇천 원 단위로 했을 때 거의 다 쓸어가지고. 그러면 이 코인 투자의 진리는 뭐예요? 그냥 믿는 자 흥하리라 이런 뜻이 뭐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사서 기다린 거예요? 아니면 진짜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를 본 거예요? 아니면 이거의 어떤 교환 가치를 본 거예요? 이분은 미래를 본 거죠. 현존하는 코인이 종류가 몇 개나 돼요? 이게 셀 수 있어요? 셀 수는 없는데, 대충 이른바 코인 마켓캡이나 코인 개코 이런 데이터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정보. 대충, 거래가 되고 있는 코인들은 대충 거기 올라와요. 한 2만 개쯤 돼요. 종류가. 근데 그게 거기 안 올라온 것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을 텐데, 일단 거기 올라온 것만 보자면 한 2만 개쯤 돼요. 근데 이거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코인? 저도 그냥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정확히 말하면 코인은 아니고 이제 토큰이 되는 거죠, 토큰이. 왜냐면 메인넷을 만드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아까 메인넷을 활용해서 뭘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메인넷으로 메인넷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체적인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토큰을 찍으면 그냥 몇 번의 작업만 하면 된대요. 그게 뭐냐면 ERC20이라는 표준이 있거든요. 그 표준으로 해가지고 ERC20 토큰을 그냥 바로 찍을 수 있대요.
그럼 찍어서 그럼 그럼 선배도 알고란 코인 만들 수 있는 만들 거예요? 수 있죠. 그럼 누가 사? 우리도 와이스트릿 코인 만들 만들 수 수 있고. 있지. 근데 누가 사? 이더리움 기반으로. 어. 그러면 그걸 누가 사주고 안 사주고의 기준이 뭘까? 나중에 이걸 갖다 써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차익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기념품이라도 되느냐? 그렇죠. 예를 들면은 아까 그 도지코인이 네. 되게 황당했잖아요. 그게 코인베이스 상장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러니까, 예. 도지코인 처음에 시작은 그 장난처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질문은 제가 비트코인 코인 투자하면서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철학적인 질문을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커뮤니티가 믿으면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도지코인에 대해서 왜 그러면 가치가 생겼냐 보면 그 도지코인을, 밈코인을 활용하고 믿는 사람들이 커뮤니티가 생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형의 자산이나 가치가 없을 뿐 무형의 믿음으로 인한 일종의 그것도 신용이잖아요. 그렇죠. 화폐도 사실 가치가 어딨어. 보장화폐가. 그렇죠. 없죠. 네, 권위를 부여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무슨 얘기가 얘기가 나왔지? 이거 고란 코인. 만약에 이 고란 코인에 대해서, 야, 이 고란 코인은 뭔가, 정말 기념품이라고 치면, 나 이거는 갖고 싶어. 내가 기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커졌어. 그럼 고란 코인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생기겠지.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고란 코인 가지고 나중에 뭐 이더리움이랑 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교환 가치가 생겨나는 거고. 아까 현존하는 코인 종류가 한 2만 개가 넘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그러면 자체 블록체인을 기술을 갖고 있는 것과 메인넷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비율이?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그 메인넷이 있는 체인들을 이제 레이어 1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 메인넷이 있는 걸 레이어 1. 레이어 1 코인. 그게 보통 이더리움이고 일단 그 코인은 비트코인과 그 외에 이렇게 일단 분류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아마 절반 밑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뭐 한때는 거의 그냥 비트코인 이꼴 코인 뭐 이 정도였으니까 압도적이었으니까 이 비트코인은 그야말로 가장 처음에 생긴 코인이고 비트코인 그 자체로서 이미 이제 가치 저장의 수단 느낌으로 얘는 좀 약간 분류가 따로 되고 있어 지금. 얘 말고 그 밑에부터 2위부터 보자면 이더리움부터 보자면 각각 코인마다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적 가운데 이더리움이 목표라는 건 뭐냐면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 플랫폼 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플랫폼을 지향하는 게 처음에 나왔던 게 이더리움이고 이더리움이 뭔가 문제가 있어.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비싸. 아까 가스비가 엄청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이더리움을 넘어서겠어. 이더리움보다 속도는 훨씬 빠르게 가스비는 수수료는 싸게 하겠어라고 나온 코인들이 예를 들면 뭐 카르다노, 뭐 솔라나, 그리고 뭐 테라, 뭐 이런 애들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메인넷을 달고 나오는 거죠. 카르다노, 솔라나 이런 애들은 이제 메인넷이 있는 자체 블록체인 기술이 있는. 그렇게 해서 뭐 솔라나 기반으로 한 또 무슨 맞아요. 코인, 아니 무슨 토큰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것들은 그 기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들은 코인이 아니라 그냥 토큰이라고 부르는 게 낫네. 그래서 이제 고란 토큰, 와이스트릿 토큰 이런 식으로 토큰 하나 만들고 싶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맹목적으로 진짜 도지코인처럼 장난으로 만드는 코인도 계속해서 그럼 나올 수 있는 거야? 장난으로 만드는 토큰. 그러니까 도지코인 말고 되게 많아. 되게 토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도지코인도 자기 있어. 메인넷이 있어. 그게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아마 라이트 코인이라고 있거든요. 그 라이트 코인에서 코드를 좀 따와가지고 약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만든 메인넷이 있는 코인이에요. 근데 얼마든지 또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만들 수 있죠. 그 도지코인 말고 그 이른바 한때 코인판이 개판이 된 적이 있었는데 시바이누, 사모예드, 뭐 앨런 도지, 뭐 다 개 종류별로 진짜 개판이네. 그런 코인들이 막 이렇게 하는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도지코인이 저는 그래서 밈코인은 야 밈코인 하나면 됐지 나머지는 다 그냥 가짜 아니냐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도지코인 말고 시바이누라는 코인이 지금 시가총액 11인가 12 메이저가 돼버렸어요. 이것도 역시나 내가 말했죠. 그 커뮤니티가 그냥 믿고 쓰면 그냥 가치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쓸 데도 없잖아요. 아니요, 뭐, 이른바 무슨 영화관에서 받아준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용처들이 생기곤 있어요. 그러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일론 머스크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제프 베이조스라든지 뭐 그 누구냐 그 리처드 브랜슨이라든지 뭐 유명 인사를 이제 따라하는 뭐 밈코인을 만들면 또 막 사람들이 열광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걸 수도 있겠네.
그래서 그때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하면서 그 코인 가격이 약간 좀 출렁출렁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F 일론 이런 코인도 나왔었어요. 맞아요. 일론 머스크를 욕하는 코인. 그 일론 머스크랑 이렇게 반대로 가는 가치가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아까 그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적정 가격 혹은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어요? 되게 어려워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의 흐름이 뭐 앞으로 강세를 나타낼 것 같다, 아니면 좀 약세장에 접어들 것 같다라는 보는 지표들은 다 있죠. 보면은 뭐 그 고래들 지갑에 지금 비트코인의 물량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거래소 안에 있던 비트코인이 밖으로 나오느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는데, 그게 아니라 코인의 가치가 얼마냐, 이게 적정 가치가 얼마냐에 대해서는 사실 측정하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이거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 측정하는 분들은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그 발생시키고 있는 트랜잭션과 그걸 비교하면은 뭐 얼마다, 뭐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계속 단기제로 요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요걸로 가격이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뭐 과거 가격과 현재 가격을 비교하게 되고 차트를 보게 되고, 저는 계속 이것만 순환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또 요즘에 고민이 위믹스랑 그다음에 위메이드 그 게임 안에 있는 흑철, 또 그걸 바꾸는 뭐 드레이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슬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드레이코랑 위믹스의 교환 가치라는 게 있을 거고, 또 최근에는 드레이코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서 또 문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며, 무슨 기준으로 이게 고평가된 거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죠. 가격은, 그렇죠. 가격은. 그리고 가치 말고 그냥 가격만 보면 돼요? 위믹스의 가치는, 위믹스 생태계가 커지면 가치가 커지는 거겠죠. 그러겠죠. 왜냐면 위믹스를 기반으로 한 다른 게임들 뭐 한 100종류를 이제 줄 세운다고 하니까. 여기서 뭘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코인은? 아니, 뭐, 이걸 따지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디파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디파이가 탈중앙화 금융이거든요. 네. 그러면, 금융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되게, 이렇게 약간 빗대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에서 대출 플랫폼도 있고, 아니면 예치하는 플랫폼도 있고, 보험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거래소도 있고, 디파이를 맨 뒤에 다루려고 했거든요.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디파이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합시다. 자, 디파이는 아까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탈중앙화라는 거고, 중앙에 뭐 은행이 있건 정부가 있건 그게 아니라 중앙 없이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뭔가를 하는 건데, 그걸 일단은 디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코드에 의해서 돌아가는 금융이에요. 사람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디파이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엄청 많다면서요? 디파이가 아까 탈중앙화 금융이라 했잖아요. 네. 금융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있어요. 심지어 디파이 향 무슨 뭐 대출이 있고, 디파이 향 거래소가 있는 거고, 디파이 기반의 뭐 보험도 있는 거고, 디파이 기반의 일종의 헤지펀드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이제 되게 다양한 것들이 되게 많죠. 금융이 그냥 다 옮겨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통틀어서 그냥 뭐 디파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중앙에 어디 은행 없이 내가 그냥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하냐면, 은행이 일단 정부한테 라이센스를 받죠. 네. 그래서 은행이 갖고 있는 엄청난 권력이 뭐예요? 수신. 예, 수신. 예금을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는. 예. 수신이 되잖아. 네. 이게 은행은 라이센스가 받았으니까 수신은 기능이 있는 거고, 은행이 아닌 다른 곳은 수신이 없는데 수신을 해가지고 유사 수신으로 걸리는 거고. 그렇죠. 불법이죠. 수신을 해요. 수신 받아가지고 그 수신의 권력은 누가 주느냐? 뭐 정부가 라이센스를 주는 거죠. 네. 그거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중앙화된 주체가 수신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유동성 공급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내가 여기다 공급을 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참여자들이 다 그냥 탈중앙으로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비트코인이 있는데 당장 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좀 필요한 사람 가져다 쓰세요. 네, 맞아요. 대신 나한테 이자를 주세요. 네, 이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중개하는 업체는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개하는 게 그 프로그램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냥 프로그램으로. 그 플랫폼 안에서 그냥 돌아가요. 그게 자연스럽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특정 거래소에 지갑을 놓고 그 지갑 안에 비트코인을 놓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서 누가 아니 여기 내 지갑 안에 있는 그 비트코인을 이 프로그램으로 옮겨야지.
이 프로그램에는 지갑으로 옮겨야죠. 그러니까 디파이가 가능한 지갑으로 옮겨 놓으면 아, 디파이가 가능한 지갑이 아니고 그 디파이 플랫폼 안에서 네. 예금을 받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네네네네. 그러면은 그 플랫폼 안으로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넣어야지. 일종의 그 풀 안에 응. 내 코인을 넣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다른 거래소 요 지갑이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 풀 안에 넣어놔야 그 안에서 이거는 디파이 용도의 코인입니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알아서 여기서 누가 가져다가 써쓰고 했으면 알아서 알았어. 뭐 이자가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보험도 되고 뭐 투자 펀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거를 디파이 투자라고 해요. 거기다 일단 그 풀에다가 내 코인을 담가놓는 행위가? 아니 그 디파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대충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일단 유동성 공고를 해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일단 수수료나 뭐 보상을 이제 먹는 거 요거가 이제 가장 뭐랄까 보편적이고 근데 디파이에서 청산 어떻게 당하냐? 청산? 제가 아까 청산 당했다고 했잖아요. 초반부니까 선배가 디파이 했다가 청산 당했다고. 그러면은 잠깐만요. 선배는 이제 레버리지는 아니었고 디파이를 좀 크게 했다고 했는데 아니 그게 그러니까 레버리지죠. 정확히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1BTC를 맡겨요. 그 다음에 10,000테더를 갖고 와요. 그래서 만 테더는 뭐예요? 그러니까 $10,000라고 보시면 돼요. 테더가 뭐예요? 테더가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래서 네. 가치가 일정한 코인이 있어요. 그 이제 코인 시장에서도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래서 가치가 일정한 코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 옛날에 금 본위제 이렇게 딱 페그를 시키듯이 1달러에 뭐 1 USDT 무슨 코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요만큼 변해 똑같이 변하는 네, 것도 이렇게 완전히 매칭을 그게 시키면 뭐냐면 이게 테더 USDT라고 하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원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싶어요. 네. 내가 그러면 달러를 갖고 와. 데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가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100어치 해주세요라고 해서 $100를 맡겨. 그러면 데오 발행사가 저한테 100 USDT를 줘요. 그럼 이 발행사는 뭘 먹고 사느냐? 수수료 그냥 먹는 거거든요. 여기서 약간 이제 뭔가 야료가 생기지. 이거 가지고 이제 미국 쪽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내 지갑에, 그러니까 내 계좌에 $100가 있어야지 100 USDT만큼 발행이 되는데. 수수료만큼이 항상 오차가 생기니까. 아니, 수수료는 괜찮아. 수수료는 그건 문제가 아닌데. 네. 이것들이 $100가 안 들어왔는데 100 USDT를 발행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어디다 맡겨놓는데요? 그 발행사가 문제가 뭐냐면 감사도 받지 않고 무슨 정부에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다. 달러랑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닐 수 있다. 실제로는 $100가 안 들어왔는데 지들이 $100를 발행을 해. 그래서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금 본위제는 뭐 연준 무슨 은행 지하에 보관이 돼 있으니까 거기 있는 금만큼의 달러만 발행을 이게 확인이 됐는데 거기서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 발행사 일일이 우리가 다 따져볼 수가 없으니 네. 만약에 뭐 은행 같은 곳이다라고 하면 감독기관의 규제에 따라서 뭐 분기마다 뭐 실사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초창기에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그 USDT라는 곳을 발행한 곳이 테더사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 테더사가 2017년에 그 이른바 비트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얘네가 발행을 해가지고 뉴욕 검찰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벌금 내고 그냥 거의 끝났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계속 리스크였고 왜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왔지? 디파이 얘기하다 나왔구나. 그래서 보통 이제 디파이 하게 되면 내가 맡기잖아요. 네. 맡기면 여기서 내가 10,000 USDT를 이제 했어. 네. $10,000가 이제 나한테 생긴 거잖아. 네네네. 그럼 요 $10,000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를 하면 또 수수료가 나와요.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예치를 하면은 보통 이자가 한 뭐 12%, 뭐 13% 뭐 이렇게 나온다고 쳐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나와서 그렇게 이제 굴리고 있다가 제가 했던 방식이 뭐냐면 약간 레버리지 쓴 거랑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어. 네. 담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 $10,000를 내가 갚아야 돼요. 그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마진 콜이 와요? 아직 콜이 안 오고 그냥 알아서 청산돼요. 전화 안 와. 증권사에서 전화 안 와요. 자, 그래서 내가 그때 썼던 방식이 뭐였냐면, 이게 그러니까
그 이제 비트코인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스테이블 대출 받아서 일종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예치를 시켜가지고 이제 굴리고 있었어. 네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어. 네. 근데 담보 가치가 줄어들잖아요. 네. 내가 빌린 걸 갚아야 돼요. 청산 안 나가려면. 근데 제가 그때 썼던 방식이 뭐냐면 아픈 기억이라서.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예.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때 비트코인은 무조건 우상향한다라고 믿고 있었어. 너무나 강력하게. 뭐 지금까지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근데 어, 그게 뭐 이제 변동성이었죠, 변동성. 그걸 내가 그 2017, 18년을 그걸 까먹었어. 계속 올라오기만 해가지고. 네네네. 내가 하는 게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더 사. 여기다 채워넣어요. 그러면은 이게 돌려막기네. 일종의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격이 올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네네네. 그러면 다시 또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또 이제 대출 받아. 예. 그러다가 또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또 비트코인 사가지고 다시 넣어. 그러면 다시 이제 담보금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가격이 계속 오를 때는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땐 돌려막기가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서 한번 펑크가 난 거죠. 갑자기 급락을 하는 바람에. 급락을 해서 제가 여기 받았던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여기를 이제 그때는 이제 그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게 사가지고 담보로 넣기에는 이게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갚아야 되는데 그때 벌어졌던 일이 뭐냐면 갚는 와중에 체인이 다운이 됐어요. 아까 그 용어 중에 뭐 하나 있었는데? 펜딩. 펜딩이 아니고 그때 그게 그냥 뭐 다운이 됐어. 그때 제가 이용했던 거는 BSC 체인이라는 걸 이용했는데 예. 그게 다운이 되는 바람에 이 청산이 일어난 거죠. 가격이 왜 5월 달에 제가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급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급락이 뭐냐면 이 디파이 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약간의 충격이 와가지고 청산이 일어나는 거죠. 마진을 작게 잡은 사람들은. 청산을 불러가지고 이게 규모가 더 커지는 거예요. 증시에서 반대 매매 때문에 맞아요. 한번 시장 무너지듯이 그게 얼마 안 됐잖아요. 5월 붓답일 때 그랬어요. 딱 반년 전이구나. 왠지 그날 저기 라디오 출연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랬나?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저 지금도 디파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다만 안정적으로 야,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용감한. 용감을. 오, 대박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 꽤 많이 돈을 날렸어요. 청산당해서. 그 기준이 뭐냐라고 올타임 하이를 찍었을 때보다 이제 이제 돈을 날렸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올타임 하이를 어떻게 찍었겠어요? 레버리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정말 수익이 이렇게 그전에는 제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냥 바이 앤 홀드만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디파이에 눈을 뜨고 나서는 와,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게다가 가격까지 오르니까 굉장히 수익이 급격하게 증가를 한 거죠. 여러분은 요거 이론만 알고 계시는 걸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진짜. 근데 이거는 이제 직접 체험을 하신 분의 맞아요. 간증이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네. 근데 선배가 좀 과감한 면이 있더라고. 저는 모든 투자 자산에 마음을 열어둬야 된다. 그거 MDD라고 하잖아요.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MDD. 저는 MDD가 거의 99예요? 거의 뭐 그런 것 같아. 뭐 막 가치 투자하고 막 BPS 따져보고 막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코인이 되게 뭔가 못 믿을 자산이고 이건 자산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거라서 저도 그래서 코인 투자를 거의 안 했던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코인은 투자가 아니라 그냥 트레이딩이나 투기일 뿐이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밸류에이션을 할 수 없는데 무슨 가치가 있냐, 가격만 있지 가치는 없다. 그거를 이제 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뭐 하여튼 돈 벌면 장땡이지. 뭐 아까 원효띠인지 아저띠인지 이제. 자, 되게 중요한 걸 이제 다 물어봤네. NFT 들어갈까요? 그 살짝만 할게요, 살짝만.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워낙 NFT는 최근에 증시에서도 핫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두 달 전에도 NFT에 대한 콘텐츠를 저희가 한 두세 번 좀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를 이제 블록체인, 코인, NFT 이렇게 연결을 지어보면 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 이제, 비트코인은 그냥 이제 디지털 금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디지털 금. 그래서 이게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건 그야말로 금이기 때문에. 맞죠.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뭐, 금이 그렇죠. 예. 금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닌 거고. 이건 얘는 차치하고. 이제 이더리움으로 넘어오자면, 이더리움은 그 체인에다가 그 비트코인 체인과는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계약의 기능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